안녕하세요. 현대대수학 6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우스 정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우스 정수는 이제 A와 B가 정수일 때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소수를 우리가 가우스 정수, 영어로는 가우시안 인티저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인 정수에서 정수의 절대값을 그 정수의 크기로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제 여기서도 복소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복소수로 봤을 때는 이제 크기의 제곱에 해당하는데요. A 플러스 BI의 크기를 또는 이제 우리가 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놈을 그래서 놈은 이제 놈이니까 n으로 씁니다. 그래서 가우스 정수 a 플러스 bi의 놈을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우스 정수의 집합은 우리가 z 대괄호 i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정수는 이제 b가 0인 경우니까 정수는 가우스 정수의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잠시 뒤에 이 가우스 정수의 놈이 그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유클리드 가치함수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것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보조 정리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놈을 이렇게 정의하면요. 모든 가우스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제 n 알파가 0 이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또 그것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뜻은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n 알파가 0이라는 뜻은 알파가 0이라는 것과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n은 이제 곱셈에 대해서 n을 이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n 알파 베타는 n 알파 n 베타가 성립을 하는데요. 이제 계산을 통한다면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가요. 이것이 여러분이 금방 ac 빼기 bd 더하기 ad 플러스 bc i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그 유클리드 놈은요. AC 빼기 BD의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제곱인데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것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까지 이제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곱셈적 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곱셈을 그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곱셈을 쪼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가우스 정수의 이 놈은 곱셈적 놈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요. 이 유클리드 가치함수 죄송합니다. 가우스 정수의 이 노름은 이제 유클리드 가치함수가 이제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베타가 0이 아니면요, 누 베타는 이제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a 플러스 bi를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하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고 이제 정수니까 최소한 1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누 알파 베타는 이것은 누 알파 누 베타라는 것을 앞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누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베타가 0만 아니라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파를 a 더하기 bi라 하고요. 베타를 c 더하기 di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제 우리 실제로 복소수의 나눗셈을 이제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베타분의 알파는 이것은 이제 가우스 정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그 분모를 이제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c 빼기 di를 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분모가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이제 분자는 ac 플러스 bd에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d제곱분의 어떻게 되냐면은 bc 빼기 ad가 되겠네요. bc 빼기 adi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이제 유리수입니다. 그렇죠? A, B, C, D는 지금 정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리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 정수와 유리수의 크기가 2분의 1보다 작고요. 또 이것이 2분의 1보다 작아지는 그러한 정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 이제 격자점 같은 거를 이제 격자점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것을 x라고 하고 이거를 y라고 하면요. 이게 예를 들어 x 더하기 yi다. 그러면 이제 그 격자점 중에서 가우스 정수 중에서 요거랑 가장 가까운 것을 택하면은 그걸 택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m 더하기 ni로 이제 택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때 m 빼기 x가 2분의 1이고 n 빼기 y가 또 2분의 1, 이제 2분의 1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2분의 1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주장은 이제 알파를 네, 이거 말고 이제 풀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더하기 bi를 베타 더하기 m 플러스 ni 라고 하면요. 이제 여기 이제 남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표현을 조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x하고 y까지 이제 이렇게까지 놓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베타분의 알파는 x 더하기 yi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m 더하기 ni에 플러스 x 빼기 m 더하기 y 빼기 ni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알파는 베타 곱하기 m 플러스 ni에 더하기 베타 곱하기 x 빼기 m 플러스 y 빼기 ni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냥 좌변에 베타를 우변으로 넘겨준 것에 불과한데요. 네, 여기까지 확인을 했나요? 그러면 이제 저의 주장은 이 밑줄을 치는 것을 생각하면요. n 베타 곱하기 x 빼기 m 플러스 y 빼기 ni가 되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n 베타의 n의 x 빼기 m 플러스 y 빼기 ni가 될 텐데요.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요것만 잠깐 계산하면 요거는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n의 제곱인데요. 이제 네, 여기 바로 이 화면의 왼쪽에서 저희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잡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베타보다는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x가 m이고 y가 n이면은 그러면 이제 끝이 났고 그래도 이제 오케이고요.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의 그 가우스 정수의 놈이 베타보다 작다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r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없이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Q고 이것이 이제 R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또 설명을 하면서 이제 들은 생각인데요. 제가 이번 영상이나 혹은 앞선 영상에서 제가 어디선가 이 Q랑 R이 유일하다고 이제 말을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고요. 이제 일반적인 유클리드 정역에서는 이러한 Q랑 R이 유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수에서는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유클리드 정역에서는 유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의사항을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Q랑 R이 유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만 그 누 R이 누 베타보다 작거나 R이 0이거나 이 조건만 이제 만족을 하는 것을 하나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표한 대로 이제 누가 가우스 정수의 가치함수가 되고요. 따라서 가우스 정수집 정역은 유클리드 정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보기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난주 영상에서 그 정역에서의 원소가 기하기라는 것을 정의했는데요. 네, 그 정의에 대해서 기억을 잘 하고 있나요? 네, 어떤 원소가 기하기라는 것은 P가 기하기라는 것은 P를 A, B라고 썼을 때 둘 중에 하나가 가역원이 된다. 그 조건을 말합니다. 네,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런 P를 우리가 기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는 분명히 정수에서는 우리 소수이기 때문에 O가 기하기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소수에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가우스 정수로 O를 가우스 정수로 이제 간주하고 살펴보았을 때는 이 O는 기하는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O가 2 더하기 I 곱하기 2 빼기 I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는 둘 다 가우스 정수에서 가역원이 아닙니다. 네, 왜 그런가요? 네, 그 가역원이려면 그 U가 가역원일 필요 충분 조건은 그 U의 유클리드 가치함수 값이 1과 이제 같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누1은 1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2 플러스 i 이런 거는 계산을 하면은 5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역원은 그 누 값이 1인 원소들이 가역원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2 플러스 i나 2 마이너스 i는 분명히 이제 그래서 가역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고로 이제 더 살펴보면 가우스 정수 집합의 이 가역원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ZI에서 가역원은 이렇게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1하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i하고 마이너스 i. 이렇게 네 가지만 가우스 정수에서 가역원이 되는 그러한 원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곱셈적 노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서 그 가우스 정수에서 정의한 놈,
NA 플러스 BI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의한 그 놈은 이제 곱셈적 노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곱셈적 노름의 일반적인 정의를 여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곱셈적 노름이란 이제 다음에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의의 정역 D에 대해서 모든 D의 원소에 대해서 N알파는 0 이상이고 N알파가 0일 필요충분 조건은 알파가 0인 것이다. 그 다음에 곱셈이 N알파 베타는 N알파 곱하기 N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N을 우리가 곱셈적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네, N은 이제 정역에서 이제 정수로 가는 그러한 함수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우스 정수 집합의 노름은 이제 곱셈적 노름이 되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곱셈적 노름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이 성립합니다. 먼저 가역원은 그 곱셈적 노름이 항상 1이어야 합니다. 왜냐면은 U 곱하기 U 인버스가 이제 1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NU 곱하기 NU 인버스 이게 이제 곱셈적 노름이니까 이렇게 요거랑 같으니까요. 이것이 이것이 N1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N1 곱하기 어떤 원소 A를 하면은 이것이 N1 곱하기 NA가 되고요. 이거는 분명한 것은 이것은 A니까 N1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랑 여기랑 NU랑 NU 인버스랑 분명히 둘 다 정수인데요. 두 가지 정수를 곱해서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NU는 1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곱셈적 노름의 첫 번째 조건에서 N 모든 원소는 항상 0 이상이다 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NU는 1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요. 만약에 N알파는 1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가 가역원이라면 이것이 가정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만족한다면 그러면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N파이가 P가 되면 그런 파이는 기하이다 라는 것이 이 정리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기하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파이가 A 곱하기 B라면 그러면 N파이는 NA 곱하기 NB인데요. 그런데 N파이는 P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두 개의 정수를 0 이상의 정수를 곱해서 P가 됐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1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가 1이고 NB가 P였다. 그러면 A가 가역원이라고 지금 가정을 했기 때문에 A가 가역원이 되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네, 이 원소를 두 가지 원소의 곱으로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가 가역원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정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가우스 정수의 이제 중요한 정수론적 성질을 살펴보고요. 네, 이제 조금 더 보충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